조선왕자 전 장희빈의 아들로 태어나 겨우 왕위에 올랐으나 요절한 경중이윤. 경중이윤은 숙종과 희빈 장씨의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났는데 서자이지만 숙종이 27세라는 늦은 나이에 본 아들이라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 원자 책봉을 받았고 3살 때에는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손이 귀한 왕실에서 태어난 금지우겹 왕자이었고 당시 숙종의 총애를 받아 권세가 대단했던 희빈 장씨가 낳은 아들이었으며 이복 동생들인 연인군, 연령군이 태어나기 한참 전이라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머니 희빈 장씨를 배경으로 하는 남인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 2년 왕후가 패출된 후 희빈이 중전의 자리에 오르면서 본인도 적장자로 신분이 격상되는 등 유년기에는 탄탄대로의 세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숙종이 무수한 환국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모가 후궁으로 강등되고 2년 왕후가 복위되면서 2년 왕후의 법적 아들이 되지만 어머니의 원수일 수도 있는 2년 왕후를 어머니 모시듯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14세가 되던 해에는 희빈 장씨가 자결을 명받자 세자였던 경종은 대신들에게 어머니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지만 무시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음고생이 심해 병세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숙종 말년에 부왕이 몸저록자 대리청정을 맡는데 노론 이의명이 숙종과 독대를 한 후에 청한 것이라 경종의 실수를 유발해 세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노림수를 알고 있었는지 극히 행동을 조심했다고 합니다. 숙빈 최씨의 소생인 연인군, 명빈 박씨의 소생인 연령군 등이 있었고 자신도 전궁의 소생이 아니라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한 듯한데 무튼 1720년 숙종이 승하하면서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즉위 후 노론의 우려와는 달리 피해 복수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즉위를 했어도 다수파인 노론의 지지를 얻지 못했고 본인도 자리 보전하고 눕기 일수라 치적을 세울 만한 환경은 전혀 못 되었습니다. 사실 노론은 당시 왕만 자기 편이 아니지 주요 관직을 전부 차지했었고 지방의 관리들도 노론 차지였으며 병권, 군권도 노론이 차지했고 성균관, 사학의 유생들 대다수가 노론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내의 내시와 궁녀도 노론과 줄이 이어져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론은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을 관철시켰고 대리청정까지 주장한 것으로 이 시점부터 신하들에게 휘둘리기만 했던 경종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경종 2년인 1722년 목호룡이 노론이 경종을 살해하고 이의명을 옹립하려 한다는 고변을 해 서노론 사대신이 소론의 모함을 받아 사약을 먹고 죽는 신임사화가 일어나는데 경종이 분노를 한 것입니다. 이후 대리청정 논란으로 위배되어 있던 노론 사대신이 사사되고 소론 강경파들이 집권하는데 노론은 경종이 임금인데도 임금 취급도 안하고 대놓고 무시하며 선 넘는 행동을 한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종은 즉위 초반에는 신하들에 휘둘려 왕권이 땅에 떨어졌으나 신임사화 이후에는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왕다운 자질을 보여주며 이복동생 연인군을 지켜줘 왕위 계승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어머니 관련 스캔들, 자신의 좋지 못한 건강, 경쟁자라고 볼 수도 있었던 이복동생, 갈라져 있던 조정의 분위기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숙종과 영조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은 충실히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건강과 격렬한 정쟁에 치이다 1724년 37세에 승하하는데 마지막 전국 양전 사업인 경자양전을 강행한 기록 등을 보면 뒷배경만 안정적이었으면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밝힌 남구만의 약천집이 발간되었고 허원이 청나라에서 들여온 서양의 것을 모방한 소화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며 태엽식의 문신종을 들여와 시간체제가 24시간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종의 불임 의혹. 경종은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했고 연인군을 왕세제로 지명해 연인군이 뒤를 이었는데 여기에는 잘 알려진 경종의 불임설이 있어 젊어서부터 병약했는데 기본적으로 비만이었다는 실록 기록이 있습니다. 생애 내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병증을 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머니가 당쟁에 휘말려 자결하는 모습을 어린 나이에 직접 목격한 상황에서 제2의 연산군이 될까봐 노론 신하들이 틈만 나면 갈고댔습니다. 경종이 불임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야사는 희빈 장씨가 사약을 받아 죽기 전에 세자를 보고 싶다고 애원했고 마음이 약해진 숙종이 세자를 데려오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빈 장씨는 돌연 악독한 말을 퍼부으며 세자의 성기를 꽉 붙잡고 당기는 만행을 저질러 경종이 기절했으며 이로 인해 자식을 둘 수 없는 성불구자가 됐고 병약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조선왕조실록의 정사가 아닌데 집권한 서인 세력들이 희빈 장씨를 깎아내리고 싶어 안달난 상황에서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
실록에 남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종이 불임이 되어 자식을 못 낳으면 세자 자리에서도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죽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남인 복귀와 명예회복은 꿈조차 꿀 수 없게 될 텐데 이 사실을 장희빈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경종이 완전한 성불구였다고 단정하기는 힘든데 학자들은 대체로 생식능력 저하 정도로 추측하고 있으며 굳이 장희빈과 연관짓자면 생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쇠약해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식능력 저하였다면 왕비의 불임을 의심하고 후궁을 한 명이라도 들였을 것이지만 후궁을 들이지 않았고 양자를 고려하는 등 자식을 기대하지 않아 성불구가 절대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연인군 세제 책봉 시 청나라가 왕이 아직 젊은데 왜 동생을 왕세제로 책봉하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책봉 요청을 갔던 노론의 대신들이 왕이 발기불능이라 자손을 둘 수 없다고 했다는 청나라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종이 성불구였다는 설이 퍼진 모양인데 노론과 연인군은 이것을 단순히 마비를 말한다고 항변했지만 청실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 항변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와 관련해서도 장자를 낳기 어려운 정황이었는데 첫 번째 부인인 단이왕후 심씨는 일반 조선 여성이 15세의 관례를 올린데 반해 인현왕후의 승하로 3년상을 같이 치르면서 18세의 관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례를 올린 지 4개월 정도 지나 본인의 아버지인 시모가 사망하고 경종이 보위에 오르기 2년 전인 1718년 단이왕후가 갑자기 혼절하더니 31세의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이후 후세를 걱정한 대신들의 강제에 노론 영수 김창집의 애제자 어유구의 여식인 선희왕후 어씨를 계비로 맞아들이지만 경종 31세, 어씨 14세로 나이 차이가 17살이나 나는 어린 신부였습니다. 선희왕후 어씨가 관례를 올린 바로 다음 해에 아버지 숙종이 사망하고 경종이 즉위했는데 즉위 다음 해부터 연인군을 지지하는 노론 측 대신들은 애를 낳지 말고 동생을 후계자로 삼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어씨는 시동생 영조와 사이가 정말 나빠져 영조 즉위 시에도 홀대받으며 26살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데 사망 정황도 석연치 않아 영조의 장자 효장세작이 독살당했고 배후가 어씨라 자살을 강요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복동생 연인군과 각별했던 경종. 노론과 소론의 긴 정쟁 속에서 이복동생 연인군은 왕권을 위협하는 인물이었으나 형제간의 오해는 각별했다는데 소론 준론들의 공격에서 연인군을 필사적으로 보호했습니다. 동생이 찾아오면 환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경종이 자리 보전을 하고 있을 때 연인군이 병문안을 들자 아픈 와중에도 경종이 세제가 덥겠으니 창문을 열라고 했다는 야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경종과 연인군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 경종이 연인군에게 직접 폭언을 한 적이 있는데 신축한국 그 위협을 느낀 연인군이 환관과 궁녀 중에 해치려 하는 자가 있다며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종은 거부했는데 연인군이 거듭 요구하자 경종은 차마 듣지 못할 하교를 내렸다고 실록은 적었는데 보통 임금이 직접 욕을 했을 경우 실록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기 때문에 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연인군이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니 세제 자리를 내놓겠다는 폭탄 선언을 거듭해 조정 대신들이 수사를 쏟게 했는데 노론은 물론이고 소론조차 왕세제인 영조를 편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연인군을 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내시 박상검과 문유도 궁녀 성렬과 필정을 잡아들여 자백을 받아낸 후 사형을 집행했고 이로 인해 연인군의 위치는 제법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다 목호령의 고변으로 신임사화가 터지자 연인군은 역적 수괴로 몰릴 판국이 되어 거적 위에 엎드려 죄인이 어찌 왕세제가 되냐며 울며불며 고할 정도였지만 경종은 연인군의 폐세자를 윤허하지 않았습니다. 영조 재위 초반기 영조가 내세운 탕평책에 중심 인물들은 경종을 지지했던 소론 온건파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대표적 인물이 박문수인데 이것은 영조가 소론 정권에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경종 독살설의 진위. 경종은 연인군에게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어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영조 치세 내내 영조를 괴롭혔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당시 경종은 몸이 매우 안 좋았고 비만과 섭식장애를 달고 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멀쩡한 사람을 독살시킨 것은 아니고 환자에게 고의로 의료사고를 일으켰거나 그러려고 시도했다는 음모론인데 학계에서는 영조가 개입을 했든 안 했든 경종이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경종 독살설이 등장한 배경은 경종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데서 비롯되는데 몸이 허약하던 경종은 재위 4년인 1724년 8월 2일부터 건강이 급격히 위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상으로 추정하면 간경변의 신부전, 전신부종과 간성뇌증에
혼수 증상도 겹쳤을 것인데 이튿날 3일에도 오한 증세를 보였고 설사까지 겪은 바 정확한 병명은 불명이지만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추측됩니다. 2주 정도 지난 8월 20일 경종은 게장과 생감을 저녁으로 먹었는데 이 게장과 생감은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매우 나쁘게 보는 음식 조합으로 결국 식사 직후 복통과 설사가 악화되었습니다. 의관들은 경종이 한의학적으로 꺼리는 게장과 감을 먹은 사실을 알고 경악해 곽향전기산과 두시탕, 인삼차를 지속적으로 처방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24일 오전 경종은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종은 병으로 줄곧 고생했으나 병세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게장과 생감으로 올려진 8월 20일 식사로 이 식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영조 반대 세력은 영조를 폐륜 임금으로 일컬었습니다. 당시 영조가 게와 감을 경종에게 먹였는지 무슨 의도로 먹였는지 알 도리가 없고 게와 감을 같이 먹은 일이 경종을 죽게 했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으며 몸에 나쁜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후 사도세자를 미치게 했고 결국 뒤주에 가둬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도 죽였는데 자신의 형이라고 못 죽였을까라는 주장이 후대에 와서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입장에서는 경종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기반을 제대로 만들고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더 편했을 것이며 경종은 정적이 아닌 보호자였습니다.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조는 경종 독살 의혹 때문에 매우 고생했는데 그가 게장을 올렸다는 말이 나라에 퍼져 있었고 어의 이공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처방해 경종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의혹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시작은 김일경으로 영조가 즉위하고 얼마 뒤에 소론이던 김일경과 목호룡을 국문했는데 이때 김일경이 자신을 경종의 충신이라고 자처하고 내옥청년이란 궁인과 영조가 내통했다며 경종이 독살되었다고 떠들었습니다. 김일경 숙청 한 달 뒤 영조가 경종의 릉에 참배하러 가는 길에서 군사 2,000회가 경종 독살을 운운하며 고함을 지르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조사 결과 흉언을 퍼뜨린 주범이 단해왕후의 동생 심유연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심유연이 조사를 받았는데 심유연은 경종이 승하할 때 입시에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데 참여했고 경종이 목욕할 때도 입시했는데 멀쩡하던 임금이 갑자기 사망해 의구심을 가져 이 얘기를 퍼뜨린 것입니다. 이 의익은 국문을 받으면서 심유연의 증언이 민심을 선동해 영모까지 이르렀다고 한 바 있는데 당시 심유연은 외척이라 처벌을 받지 않고 관직까지 제수받았지만 훗날 이인저 결탁해 끝내 추살되었습니다. 다음 독살설 관련 사건으로는 1728년에 일어난 이인저의 난이 있는데 실록에는 이인저가 경종의 독살설을 주장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반란의 주범인 박필연, 이의, 이인저는 경종 독살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인물입니다. 영조 31년인 1755년에 터진 나주 괴서 사건에서도 경종 독살설이 기록되었는데 심지어 주범인 신치우는 영조 앞에서 대놓고 게장을 언급하며 그를 경종의 암살범이라고 극언을 해서 일가가 모두 극형을 받았습니다. 경종을 둘러싼 이런저런 이야기들. 대중이 여기는 경종의 모습은 병약하다는 이미지가 강해 마른 체형의 파리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만 체형으로 승정원 일기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인병도 의심되는데 삼수의 문제를 논의했다. 신하들 앞에서 오줌을 싼 것으로 물론 바지에 지린 것은 아니고 유광을 쓴 것이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오줌을 못 참을 정도로 배뇨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종의 두 아내들은 팔자가 기구했는데 첫아내 단이왕후 심씨는 세자빈 시절에 요절했으며 실록에 보면 말을 횡설수설하는 증상이 있어 정신병이 있었고 그녀 집안은 나중에 이인저의 난에 참가해 몰락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 선의왕후 어씨는 일찍부터 당시 연인군이었던 영조를 경계했는데 선의왕후와 친족들은 다른 왕족을 양자로 들이려는 계획까지 세워 영조와 사이가 나빠져 서로를 무시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인저의 난을 뒤에서 부추겼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서 효장세자를 그녀가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효장세자는 궁인에 의해 독살당했다고 추정하지만 일개 궁녀가 왕세자를 독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시 친국에서도 궁녀가 김상궁이 사주했다고 했고 실록에도 김상궁은 동조를 섬기던 상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영조가 서둘러 차단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한데 이후 어씨가 갑자기 죽어 자살을 강요당한 정황이 있습니다. 조카인 사도세자처럼 양극성장애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데 여러 기록을 보아 실제 양극성장애가 맞더라도 조카인 사도세자만큼 극단적으로 발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효종부터 영조까지는 당정 위주로 흘러가 가장 짧은 재위 기간을 가진 경종은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일이 드물고 등장해도 장희빈 관련의 아역으로 나오거나
영조의 회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1988년 MBC 조선왕조 500년 인현왕후에서는 청소년은 김성환이, 마역을 여민구가 연기했고 2002년 KBS 장희빈에서는 마역을 곽정욱이, 성인 역을 이승영이 했습니다. 2010년 MBC 동의에서는 윤찬이 연기했고 2012년 SBS 옥탑방 왕세자에서는 왕세자 이각의 모티브가 되었으며 2016년 SBS 대박에서는 현우가, 2019년 SBS 해치에서는 한승연이 연기했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장희빈의 아들로 태어나 겨우 왕위에 올랐으나 요절한 경종 이윤이었습니다.